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FA50에 대한 우리 공군의 개량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이게 개량 내용들이 결코 수출형 FA50과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개량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저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쉽게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많은 만큼 영상 한 편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순하게 FA50만을 생각하시겠지만 이 기체의 파생기체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계열 기체에 동일한 개량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각 기종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을 FA50 계열의 주요 기종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이 기종의 파생형은 몇 가지일까요? 크게 구분해서 3가지이고 세부 구분으로 들어가면 5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T50이 있습니다. 이 기종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훈련기로 운용 중이며 정말 순수하게 훈련기로만 운용 중입니다. 이 기종도 전쟁 나면 당연히 전쟁에 동원될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기종을 전투용으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선 이 기종에는 데이터 링크도 없고 레이더도 없으며 무장 탑재 능력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종사 양성만을 위한 기체로 우리나라에는 대략 60여 대의 T5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종에는 세부 파생형으로 공중 고개용의 T50B가 있죠. T50B도 60대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이 TA50입니다. 이 기종은 우리나라에서 전술임 문기로 운용 중이며 전술임 문기란 간단하게 말해서 조종사가 최초로 무장 운용 능력을 훈련하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TA50은 세부적으로 2가지 기종으로 나뉩니다. TA50 블록 1과 TA50 블록 2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블록 1 모델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전술임 문기로 이 기종부터는 레이더나 무장 탑재 능력이 있지만 정밀 유도병기 운용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 1 모델로 주로 훈련하는 건 기관포 사격이나 비유도 포탄 투하 훈련 등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에서는 TA50 블록 1 모델을 대략 20대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최근에 TA50을 20대를 추가 도입 중이고 현재는 생산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폴란드에 긴급하게 보내지게 되는 기체가 바로 우리가 20대를 추가 발주한 TA50을 전용해서 만든 기체입니다. 한마디로 폴란드에 보내는 기체는 우리 군의 TA50으로 생산 중이던 걸 전용한 기체입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 도입 사정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체는 우리 공군이 원해서 도입하는 기체가 아닙니다. 카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FA50을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 2년 동안 단 한 대의 FA50도 생산하지 못하고 생산 라인이 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FA50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게 이 TA50 20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 기존 우리 군이 보유한 TA50과는 차별화됩니다. 기존 기체는 정밀 유도병기의 운용 능력이 없었다면 이 TA50 블록 2는 바로 정밀 유도병기 운용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 된 이유는 이 기체는 명목상은 훈련기이지만 FA50 경전투기 모델에서 데이터 링크만을 빼고 나머지는 똑같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A50에는 블록 1과 블록 2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FA50입니다. 이 기종은 우리 공군에 의해서 경전투기로 운용 중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에서는 FA50을 6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다 해서 160여 대에 달하는 FA50 계열 기체들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보유량은 140대이고 TA50 블록 2는 아직 인도받지 못했지만요. 가끔 보면 F5를 FA50으로 대체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 공군에는 FA50 계열기만 160여 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더 이상 이 계열 기체를 도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수출이 성사되면서 우리 FA50은 드디어 전투기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 생산량이라고 여겨지는 300대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300대의 절반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리 많은 수량의 T50 계열 기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공군은 이 계열 기체를 개량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군에서 개량 내용과 사업 일정을 밝힌 바는 없고 현재 우리 공군은 T50 계열을 어찌 개량할지 자체를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다만 카이가 주장하는 개량 일정은 있는데요. 현재는 카이가 주장하는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이가 이 사업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T50 계열 전체에 해당하는 공통 개량안과 또 각 기종별로 별도로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명시한 개별 개량안이 있는데요. 공통 개량안은 솔직히 여러분께 말해드려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단종된 부품의 교체라던가 기골 보강 같은 겁니다.
또 저번에 우리 훈련기들이 충돌해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 방지 등 안전장비 강화 등의 방안입니다. 특히 이 충돌 방지 방안은 KF-21을 위해서 개발된 걸 T-50 계열에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게 바로 조종석 개량입니다. 실제로 공군이 이 기체들을 개량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바로 조종석을 개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F-35를 도입했고 KF-16을 개량 중이며 KF-21 보라매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T-50 훈련기는 이런 최신 기종의 훈련기로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T-50의 조종석은 분할된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KF-21 보라매나 F-35는 하나의 커다란 일체형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50 계열의 조종석을 일체형 모니터로 개량하는 게 이 사업에서의 가장 핵심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 훈련용 시뮬레이션 장비를 첨단화된 시뮬레이션 장비로 교체하는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장치는 전투기를 직접 개량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시뮬레이션 장치를 설치해서 지상에서 모의비행 훈련을 하는 장비죠. 이 시뮬레이션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 개량의 중심은 T-50 고등운영기입니다. 물론 다른 기종에도 적용되는 거지만 T-50 고등운영기는 말 그대로 조종사 훈련만을 전담하는 기체이기에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T-50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T-50이 이런 개량을 거치기에 앞서서 이 내용들은 폴란드에 2025년부터 공급되는 FA-50PL에 적용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신형 지상 시뮬레이션도 우리 공군보다 폴란드가 먼저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은 우리 공군이 6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T-50의 개량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확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TA-50의 개량 내용인데요. TA-50은 기본적으로 FA-50의 개량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TA-50에 제한되고 있는 개량 내용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더미 공중급유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가짜 공중급유장치입니다. 이 TA-50은 전술입문기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조종사들이 각자 탑승할 기종이 정해져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에 가짜 공중급유장치를 달아서 공중급유 훈련을 시키자는 겁니다. 결론은 분방식에 공중급유장치를 달지만 그걸 연료탱크와 연결하지 않고 구멍은 막혀있는 형태로 연료 보급 직전까지의 공중급유 훈련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종사들이 좀 더 쉽게 공중급유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통 개량안에 포함된 게 300갤론 보조 연료 탱크와 기체 내부를 개량해서 370갤론의 추가 연료를 탑재하는 안입니다. 당연히 300갤론 연료 탱크는 이미 시험까지 끝난 상태이고 우리 군도 도입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체 내부를 개량해서 370갤론의 추가적인 연료 탑재를 하는 건 현재까지는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FA-50이 기존까지 수출하는데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졌던 게 뭔가요? 그건 BVR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장거리 공대 공교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는 폴란드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고, 그럼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FA-50의 가장 큰 약점은 뭘까요? 그건 바로 항속거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FA-50의 기체 내부에는 대략 2000갤론의 연료가 탑재되고 일반적인 임무에서는 동체 하부에 150갤론 연료 탱크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자유용 사이드 와인더 2발과 공격용 매버릭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게 우리 FA-50이 가장 많이 하는 일반적인 무장 형태인데요. 이때 FA-50의 작전 반경은 대략 400km로 F-16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작전 반경입니다. F-16 같은 경우는 기체 내부 연료 탑재량만 3200갤론으로 우리 FA-50보다 훨씬 큰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A-50의 현재 가장 큰 약점은 바로 항속거리입니다. 그건 우리 군도 아주 잘 알고 우리 군이 보유한 FA-50의 비행시간이 너무 짧아서 작전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FA-50의 주요 임무가 뭔가요? 우리 공군의 FA-50의 주요 임무는 근접 항공지원이죠. 기본적으로 전쟁 시의 FA-50은 육군에 대한 근접 항공지원과 그리고 북한 장사정포 제거 또는 고속항공 통제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무들 하나같이 최대한 공중에 오래 대기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근접 항공 지원은 공중에 대기를 했다가 육군의 호출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고, 장사정포 제거는 공중에 대기하다가 적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오면 공격하는 임무이며, 항공관제는 작전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최대한 작전구역에서 머물며 다른 기체들의 항공관제를 하는 게 임무입니다.
한마디로 주요 임무들이 다 최대한 공중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임무들인 겁니다. 그러나 현재 FA50은 그런 임무들을 소화하기에는 비행 가능 시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이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FA50을 도입한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제기하는 FA50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도 ET50 계열들의 비행 시간을 늘리는 걸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동체 내부에 370갤론의 추가 연료를 확보하는 건 현재는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김에 더하자면 당연히 T50이나 TA50에는 적용할 수 없기에 공통 계량 내용은 아니지만 FA50만의 개별 계량 내용에 포함된 게 뒷좌석을 없애고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겁니다. 뒷좌석을 없애고 연료 탱크를 추가하게 되면 400갤론의 연료를 추가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을 없애고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건 카이의 FA50 계량 내용에 이미 포함된 내용입니다. 뒷좌석을 없애고 그곳에 연료 탱크를 추가한다고 해서 FA50이 F50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린 F50에 대한 영상은 어떤 분을 의식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카이 사장의 발표를 기반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현재 FA50 수출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항속거리 증가이기 때문에 이 뒷좌석을 없애는 안도 현재는 우리 공군에게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카이의 계량 안에도 컨포멀 연료 탱크의 탑재는 계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컨포멀 연료 탱크는 이미 포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카이의 FA50 계량안은 폴란드 수출 전에 발표된 겁니다. 정확히는 작년 중순 정도에 발표된 안이죠. 그러니 저는 이제는 수출을 위해서 컨포멀 연료 탱크의 탑재를 주장해 봅니다. 카이의 안에 따르면 컨포멀 연료 탱크는 빠져 있지만 공중 급유 장치는 계량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카이는 2023년 2월경에 미국의 전술인문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의향서를 미국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참여 여부가 불투명했던 미 공군의 전술 인문기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방식의 공중급유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죠. 실제로 과거 보잉의 T7과 경쟁했던 고등운영기 사업에 참여할 때 이미 분방식의 공중급유 장치를 완성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FA50의 공중급유 장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의미가 없냐? 작전 시 공중급유기로부터 급유를 받아서 채공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왜 의미가 없냐?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FA50의 공중급유를 해줄 수 있는 급유기가 과연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시그너스라는 최신 공중급유기가 4대가 있고 2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6대의 공중급유기로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와 KF-21 보라매 그리고 F-15 등을 급유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전쟁 시 우리가 필요한 적정 공중급유기 숫자는 20대 정도이고 지금의 6대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쟁 시에 FA50의 공중급유를 받을 기회 같은 건 오지 않습니다. 서로 미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미군도 자신들의 전투기에도 공중급유를 해야 하므로 FA50에는 현실적으로 공중급유 기회 같은 건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FA50에는 공중급유를 받을 순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체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많은 경우 상당히 작은 공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FA50에 제대로 된 공중급유를 해줄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당장 현재 폴란드에도 공중급유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FA50에 필요한 건 분방식의 공중급유 장치가 아니라 물론 미국 수출에는 필요하겠죠. 컨포멀 연료 탱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다 달면 안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FA50에 탑재된 분방식의 공중급유 장치는 원래는 FA50의 컨포멀 연료 탱크로 설계되었던 걸 전용한 겁니다. 그렇기에 FA50의 분방식의 공중급유 장치는 일부 컨포멀 연료 탱크의 역할도 남아있어서 소량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방식의 공중급유 장치와 컨포멀 연료 탱크는 같은 자리에 장착되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FA50에 분방식의 공중급유 장치를 달지 말고 컨포멀 연료 탱크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FA50의 컨포멀 연료 탱크의 용량은 2000갤론으로 FA50의 내부 연료 탱크와 거의 비슷한 용량입니다. 한마디로 FA50의 작전 시간을 배로 늘려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FA50의 공중급유 장치를 달아야 한다면 이미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개발한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장치를 달면 됩니다. 이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장치는 탈부착도 가능하고 FA50의 컨포멀 연료 탱크와도 탑재 위치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장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중급유기인 시그너스에도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능력이 있고요. 아니 모든 분방식의 공중급유기는 다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DC-10 같은 구식 급유기는 분방식의 급유장치 끝단에 어댑터 형식으로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기를 달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시그너스 같은 최신 공중급유기는 다들 날개 끝단에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포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그너스로도 얼마든지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현재 BVR 공중전 능력을 획득하게 된 우리 FA-50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현재도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약점은 항속거리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항속거리 부족은 우리 공군의 작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 고작 몇백 갤론을 추가 탑재할 수 있는 소소한 개량안도 좋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FA-50에 컨포멀 연료 탱크를 달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이상 FA-50 개량에 대한 영상 첫 편을 끝내고요. 다음번에 두 번째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